최악의 PPT 사태라고 불리우고 있는 요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악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낙인 찍혀버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까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사과문이 아니라 입장문을 들은 것 같다.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후속 취재와 후속 보도, 후속 방송을 아예 막아야 된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큰 논란거리가 또다시 솟구치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PPT 사태 정말 굉장히 큰 논란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논란 또 논란, 연예계 알못, 그것이 알고 싶다, 제대로 내린 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의도와 다르게 많은 대중들에게 큰 비판을 받게 되었다. 자신들 역시 아쉽다 라는 이야기처럼 사과문이 아닌 입장문 형태의 내용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비춰진 이 사과문 속에 굉장히 큰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국민들,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완전 바닥 수준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경쟁 방송사의 또 다른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이번 PPT 사태,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를 제대로 꼬집어 다뤄달라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졌겠습니까? 실제로 이 PD수첩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가보면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취재해주세요. PPT와 안성일 사태에 대한 공정한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연예계 템퍼링에 대한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PD수첩을 방영하는 경쟁 방송사인 MBC 입장에서는 정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사태가 이 정도까지 역대급인 반응이 나왔던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때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잘못 보도되어 사과를 했던 적이 존재하지만 이번 PPT 사태만큼 심각하고 많은 대중들에게 공통적인 큰 비판 여론이 형성된 것은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장면 중에 이러한 장면이 있었죠. 이 전홍준 대표님이 받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직접비 30억, 간접비 33억, 신규 투자액 16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받은 투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표현하는 이 도구들, 이게 동전인가요? 금화일까요? 아닙니다.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이죠. 카지노, 도박판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놓고서 전홍준 대표님의 투자금을 설명했다. 사용처를 설명했다. 연예계판을 도박판으로 비춰냈다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많은 매니저먼트, 연예계 관계자들이 큰 분노를 일으킨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후속방송 프로그램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같은 금액에 대한 설명이지만 디스패치 언론사는 매우 달랐습니다. 여기 보면 총 80억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소명하여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언론사의 기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대한민국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공정성 하나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껏 사랑받아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이 애시당초 이 PPT 사태를 조명하기 이전부터 예능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시사고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립성은커녕 팩트체크조차 되지 않은 내용들을 마구 쏟아냈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가요, 제가 처음 설명드렸을 때보다 수배 증가한 6,538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폐지를 원하는 분들의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10,000명을 돌파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왜 쏟아지고 있는지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여실히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난전도 이런 난전이 없습니다. 쭉 내려서 보면요. 보이십니까? 이미 가처분 소송에 영향을 주는 방송을 했으니 후속 방송은 소송 이후에 PPT 멤버들을 위한 방송되는 거 아니냐? 방송사도 채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후속 방송하지 마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링크, 국민청원 링크를 남기는 분들도 많고요. 후속 보도도 주적 방송이면 정말 난리가 날 거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재판에 영향을 주는 PPT에 관한 거짓 영상부터 삭제해라. 기존 영상분에 대한 편집점에 대해서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 편파 방송이 여전히 다시 보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PPT 방송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조작 같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 의도는 어트랙트 소속사의 날개를 꺾었다 아니냐? 온갖 비판들이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고주를 압박해서 다 끊어야 된다. 광고를 끊어버려야 한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슨 후속 취재를 하냐. 이미 디스패치 언론사와 유튜버들이 다 진실을 밝혀냈는데 필요 없다.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PPT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 과연 인용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룹 PPT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분쟁은 어떻게 매듭짓게 될 것인가? 오랜 공방에 K-팝의 새 역사를 쓴 PPT 기적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다? 아닙니다. 거의 불투명해진 상태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PPT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았음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법조계에 따르면요. 지난 6월 PPT가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미 임박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자들은 신문과 조정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당장 8월 중에 이 결정문이 고지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주된 의견인 것이죠. 자, 제가 당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PPT 가처분이라는 건요,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오는 소송전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이 1년에서 3년까지 걸린다고 했을 때, 이 가처분 소송은요, 늦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미 6월 달에 신청한 이 가처분 결과가 이제는 8월 달에 결정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8월 달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 안에 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PPT 멤버들이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온다면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위약벌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을 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멤버들이 또 이것을 손쉽게 내려고 하지 않겠죠. 결국 전홍준 대표님은 또 소송전을 하면서 자신이 손해본 수십억 원에 대한 금액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처분 결과 인용이 나와도 문제고요. 만약 인용이 안 나와서 기각 처리가 됐다. 그렇다면 이 멤버들이 부모님들의 엄청난 상표코 출원 뿐만이 아니라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홍준 대표님에 대하여 그렇게 비방을 한 내용들을 방송했는데 과연 이 멤버의 부모님들이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인용 결과 손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겠죠. 가수를 관두면 관뒀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고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고발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과가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 멤버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안성일 씨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추후 진실이 드러날 경우 교보문고에 100억을 반환해야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안성일 씨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룹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결국에는 갈라서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더기버스 안성일 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피프티 멤버들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안성일 씨의 경우 분쟁의 중심 인물로서 어트랙트에 의해 고소가 됐죠. 다양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어트랙트 측에서 절대 용서가 없을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의 경우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교보문고에 투자를 받았죠. 교보문고가 지난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했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자산 총계가 97억 원인데 교보문고의 투자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프티 사태 결과가 안성일 씨에게 불리하게 나오게 된다면 교보문고 역시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성일 씨가 질 수밖에 없겠죠. 교보문고의 투자 계약에 따르면 이 더기버스는 6년 이내에 상장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죠. 또한 더기버스의 대표이사인 안성일 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교보문고는 특정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가 되어 있는데 더기버스의 사업 투자 원금까지 회수가 된다라면 안성일 씨 정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다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없는 많은 대중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비판뿐만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안성일 씨 입장에서는요. 지금 전홍준 대표님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최대한 금액적 그리고 법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많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성일 씨의 경우 제가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대중들의 비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태를 피프티 멤버들과 안성일 씨, 나아가 백이사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깊은 사과를 한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방송. 과연 다를까? 본격적인 신뢰의 시험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요. 후속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바닥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 바닥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방송 프로그램이 보도되지 않게끔 막아야 된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속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미 편파 방송을 했는데 후속방송으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어그로를 끌며 오히려 전홍준 대표에 대한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방송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항의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과연 후속 방송을 하기는 하겠냐라는 회의적 반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신뢰도의 회복은요. 이제는 너무나 어려워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정도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최근 한 기자분에 의하면 이런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입장문에서 예고한 후속 보도 역시 피프티 측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게 아니냐. 애초에 후속 보도, 후속편까지 말을 해주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는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속 보도를 통해 피프티를 더욱 옹호하고 어트랙터와 전홍준 대표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쏟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피프티 사태가 얼마나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피프티 사태를 집중 조명하는 방송 프로그램은요, 편파 방송이라는 오명을 쓴 채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멤버들 역시 다시는 복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멤버들 스스로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지 불안함의 눈물을 흘릴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런 증언이 나왔죠. 눈물만 흘리고 있다. 비난과 억측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만 실상을 열어보고 나니 이 멤버들의 그러한 상황은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다라고 많은 대중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멤버들과 그들의 부모님들, 나아가서 더기버스의 백이사와 안성희 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주장한 내용까지 전홍준 대표님과 디스패치, 많은 유튜버들과 언론사들이 공개한 내용하고 대조해봤을 때 너무나 정반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한 가지 결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한쪽이 제대로 확실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양측의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측이 누가 될지는 시간이 흘러 결국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오로지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중소돌의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방송활동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현재 상황이 계속하여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빨리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요? 한 그것이 알고 싶다. 추가 취재를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추가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결국에는 허술하게 취재를 했고 설사 전홍준 대표님의 어마무시한 자료를 넘겨받았고 나아가서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된 많은 인터뷰,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방송되지 않았다라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후속 방송하겠다, 추가 취재하겠다. 아무래도 많은 여론은요. 그래봤자 어차피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형태의 추가 방송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프티처럼 통수치기 말기를 이라는 칼럼 형태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쭉 보면요. 국내 최고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봐도 될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역대급 편파 보도 논란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언급한 후속 취재의 결과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긴 사과문이 있었지만 결론은 안 그래도 여론의 공분이 극으로 치닫고 있던 피프티 사태에 이번 방송편이 기름을 부은 격이다. 멤버들을 향한 통수돌의 조롱,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수많은 의혹, 피프티 이기설, 템퍼링 이슈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태 확장 속에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공정성과 시원한 사이다 보도 또는 그래도 이런 유튜버들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자료와 많은 양의 자료를 보유한 상태에서 방송을 공개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 결과 방통심의위원과 프로그램 폐지 국민청원, 김상중 씨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사실 이번 편이 아니더라도 앞선 몇몇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한 이 시각의 여론과 공분, 비판은 이미 쌓여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편파 보도가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키워드 자체는 취재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언급이라도 했어야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 부모님들의 상표권 등록 이야기였죠. 자,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은 방송은 말 그대로 팩트체크로 정정되는 과정까지 코미디에 가까웠다라고 꼬집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멤버의 가족이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보낸 음식을 냅다 던졌다라는 멘트들 하나하나가 다 피프티 멤버들을 철저하게 안쓰럽게 바라보는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단어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전홍준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참여 안 했다.
이것도 정면으로 반박당했죠. 디스패치가 너무나 많은 팩트 증거들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의 의도 여부를 떠나 얼마나 한쪽으로 쏠린 취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번 편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그동안 거의 한 번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피프티 멤버들의 가족들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이었다. 그 자체로는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방송에서 공개된 가족들의 멘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비하인드 썰로서 역할만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하면서 엄청난 문매를 받았고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파장이 큰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후속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중립되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한번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 후속 취재에서 또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 말도 안 되는 방송이 또 방영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프로그램이 폐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 한쪽을 향한 의혹과 의문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 의혹이 커지는 입장을 부족한 근거로 옹호하거나 두둔하게 되면 안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사안을 바라보는 대중들에게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예 피프티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더기버스 안성희 프로듀서 두 어른의 거대한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며 날개를 잃고 추락한 피해자다 라고까지 멘트를 한 것이 후속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이유이겠습니다. 피프티를 향한 의혹은 아직도 속 시원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남의 넓은 숙소에서 지내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놓고 되려 정신적 피해의 불투명한 정산이 의심스럽다.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절대 안 돌아간다. 라면서 소송을 걸고 그 와중에 안성희 씨와 몰래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상표권 극비 등록 정황과 큐피드 저작권 몰래 빼돌리기 의혹 등 여러 합리적 의심들 속에 통수돌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가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리려 했다면 이 의심들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구체적 근거를 내놓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의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라는 문구에 걸맞는 취재와 보도, 추락한 공정성과 방송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굉장히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손편지 도대체 왜 흐릿하게 나왔나? 이렇게 중요한 증거일 수 있는 이 편지를 왜 흐릿하게 내보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일반 시청자가 파악할 수 없도록, 아니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편지를 찍어도 이것보다는 선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설픈 형태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유튜버 이진호 씨가 말했던 것 중에 한 가지 팩트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의 진심을 알릴 소중할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PD님께서 말씀하셨듯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됨으로 인해 종합적 가치 판단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무척 바란다. 근데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에 앞서 PD님께서 말씀하셨듯 이것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은요, 결과를 정해놓고 방송했다라는 거 아니냐. 방송함으로써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과 기대가 왜 편지에 적혀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번 후속 방송에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취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더불어 나아가서는 여기에 전홍준 대표님과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안성희 씨가 과연 인터뷰에 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많은 시선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후속편 하겠다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나눠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전홍준 대표님이 직접 등장하여 인터뷰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방송 프로그램이 이 법원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편을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전홍준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 법원에 이미 제출한 자료들 이외에도 많은 정황 근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문건과 안건을 방송에서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전홍준 대표님의 전화 인터뷰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전홍준 대표님의 심경과 현재의 상황이 어떤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황 증거들은 이렇다. 이 정도의 내용은 공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전홍준 대표님이 등장을 하여 인터뷰를 할 경우 어떻습니까? 안성일 씨 역시 인터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안성일 씨가 만약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안성일 씨 기억나실 겁니다. 디스패치가 한 번 더 꼬집긴 했지만 안성일의 치통만 정확했다. 실제로 안성일 씨는 과거부터 이 치통이 매우 심했고 치과 방문을 위해서 이번 단독 인터뷰를 준비했음에도 결국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성일 씨의 치통을 누구보다도 신경 쓰고 누구보다도 챙겼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 전홍준 대표님의 카톡 내용처럼 전홍준 대표님이 누구보다도 이 안성일 씨를 챙겼다라는 겁니다. 이가 아플 것 같아서 중간평가에 대해 부드러운 반찬을 포장하여 보냈다. 다 같이 건강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전홍준 대표님이죠. 이런 내용까지 공개된 상황 속에서 안성희 씨 과연 그것이 알고 싶다에 기존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만약 출연하게 된다면 어떠한 말들을 쏟아낼지 참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참 민망한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찌 됐던지 간에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출연은 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정말로 제대로 된 후속 보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인터뷰 또는 출연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의 출연이 좀 사실상 어느 정도 구도가 좀 잡혀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 더 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자, 지금 보면 안성희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손승연 씨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출연을 안 할 가능성이 한 90%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사태에서 손을 떼고 싶다라는 의지를 이미 진작에 밝혔기 때문이죠. 여전히 인스타그램은 비공개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피프티 사태와 무엇보다도 밀접한 관련 그리고 선사례라고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손승연 씨의 경우입니다. 만약 손승연 씨가 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한 입장 표명을 하게 된다면 그 여파가 또 일파만파 번져나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안성희 씨가 등장하지 못해서 결국 누가 출연을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바로 백이사. 바로 안성희 씨를 대신한 백이사. 사실 백이사라고 말해도 좀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미 본명을 다 알고 있죠? 이 백진실 씨. 이 백진실 씨가 대신 등장하여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백진실 씨가 등장을 한 현재의 이번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치졸하다라고까지 지금 비판받고 있는 편집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금 사과를 했지만 뭐 기존에 있었던 다시 보기 영상을 내리지도 않고 삭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근데 편집은 했습니다. 뭘 편집했을까요? 여기에서 많은 대중들이 또 한 번 실소를 터뜨렸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 안성일 씨가 치통 때문에 방송 출연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어도 이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저렇게 말할 정신에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뭐 어찌됐건 치통 때문에 인터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백이사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이에 삭제 장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안성일 씨가 이 백진실 씨에게 대신 인터뷰해도 된다 라면서 장난기 섞인 멘트가 삭제가 됐습니다. 다시 보기 VOD에서는 이 장면이 삭제가 된 거예요. 사실 안성일 씨가 이빨이 아프다 하는 장면과 백진실 씨가 이 백이사가 자리를 앉는 장면과 이 슬레이트 딱 이제 녹화 시작합니다라고 손바닥을 탁 치는 슬레이트 있죠? 이 장면 직전에 이 백이사가 내가 말해봐야 또 멋대로들 해석하실 건데 내가 회사 대표 자격으로 인터뷰를 해도 되나라는 멘트에 화면에 안 보이고 있었던 안성희 씨가 옆에서 해도 돼 라면서 뭔가 장난기 섞인 것 같은 멘트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삭제된 상태로 현재 VOD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의 악성 여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악평 여론을 의식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뭔가 급급한 편집점이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급하게 편집을 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이 비판을 이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피프티 멤버들을 대놓고 옹호했다라는 비판의 많은 의혹들을 하나라도 지우고 싶은 마음이겠죠. 결국 후속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심이 낮아지고 전홍준 대표님이 또는 관계자가 좀 더 팩트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그나마 나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빗발치는 아주 중요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